안녕하세요. 화가 김성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작약 꽃 그리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직접 생활을 앞에 두고 정물로서 보면서 그리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현재 작업하고 있는 표면은 아이보리 블랙으로 미치를 해놓은 나무 화판입니다. 지금 쓰는 색은 울트라마인 블루와 번트 엄버를 미리 섞어서 검정 계열의 색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처럼 배경과 바탕에 무채색이 많이 들어가는 그림일 경우 온도 조절에 유용하기 때문에 직접 검정색과 회색을 만들어 쓰는 게 좋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붉은색은 엘리저린 크림슨, 거기에 캐리미엄 옐로나 레몬 옐로를 섞어가면서 채도를 조절해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꽃이 세 봉오리 있기 때문에 세 봉오리마다 쓸 색과 그리고 사용하게 될 온도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은 같은 꽃들일지라도 조금 풍성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꽃은 앞에 있는 쪽보다 조금 더 차갑고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명도가 살짝 다운이 된 느낌의 조절을 해주는 거고요. 그림 초반에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묘사가 없이 거리감 조절을 해주면은 이후에 꽃봉오리당 하나씩 작업이 들어갈 때 시간이 조금 오래되더라도 초반에 계획을 해놨던 그런 거리감 조절하는 그 계획에 있어서 그렇게 멀어지지 않고 계획에 틀어지지 않고 작업을 온전히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생화를 작업하게 될 경우 꽃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 작약 같은 경우는 방 안의 온도에 따라서 꽃봉오리가 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한 봉오리씩 한 번에 완성해 나가는 느낌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리는 중간중간에 계속 모습이 바뀌기 때문에 한 반쯤 끝내놓고 다른 부분 갔다가 다시 돌아와 있으면은 꽃의 모양이 많이 변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봉오리 끝내놓고 그 다음 봉오리 넘어가는 식으로 작업을 해야지 조금 작업하는데 수월할 수 있습니다. 작약 같은 꽃은 특징이 커다란 구형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체적인 이러한 구조적인 부분을 파악을 해놓고 작업을 들어가면 좋은 게 특히 작약 같은 꽃이나 혹은 가든 로즈, 잉글리시 로즈 같이 안에 이제 꽃잎들의 겹침이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꽃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파악과 앞쪽 디테일이 몰리는 곳과 돌아가는 느낌에 대한 계획이 없이 들어가다 보면은 전체적인 덩어리감이 깨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앞쪽 빛을 받는 쪽, 빛에 노출된 가장 밝은 쪽은 그러한 꽃봉오리들의 겹침과 동시에 밝은 부분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그에 반해 뒤쪽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어떻게 줄 건지
초반에 먼저 계획을 해 놓으면은 작업을 이제 디테일한 부분, 이렇게 조금 작은 부분의 묘사까지 들어가게 될지라도 전체적인 덩어리감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붉은 꽃의 덩어리감을 잘 주기 위해서는 일단 채도적인 부분은, 빛을 받는 부분은 최대한 따뜻하게, 노란색과 좀 붉은색도 조금 따뜻한 붉은색, 캐리엄 레드의 그런 따뜻한 붉은색의 느낌을 강조해서 주고, 돌아갈수록 엘리저린 크림슨의 블루, 울트라마린 블루를 조금 섞어가면서 약간 보라색 빛이 나는, 그런 푸른빛이 나는 빨간색으로 해주면은 채도와 명도가 잘 어우러져서 덩어리감이 잘 나게 됩니다. 뒤쪽 꽃 같은 경우는 빛에서 살짝 멀어졌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 어두운 부분들은 푸른색의 강도를 조금 더 해주고, 밝은색 부분조차도 살짝 어두운 느낌이 있게, 그리고 거의 푸른 회색 느낌이 많이 감도는 그러한 핑크빛을 써주면은 밝은색과 어두운 부분에 그런 명도 대비의 묘사를 주더라도 앞으로 나오지 않고 뒤에 어두움 쪽에 머물러 있는 꽃의 느낌을 잘 줄 수 있게 됩니다. 사용되는 녹색도 단순히 초록색을 만들어준다는 느낌보다는 그 주변 색과 어울려져 있는 색을 만들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색을 섞어주면 좋습니다. 밝은 쪽에 꽃술 같은 부분들, 그러니까 노란색과 그런 꽃잎들의 겹침으로 인해 생기는 그런 디테일들에 명도 조절을 줄 때, 그러니까 그림자와 밝은 부분의 구분을 줄 때 그 안에 쓰여지는 어두운 색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잘못했다가는 흡사, 꽃잎 특유의 그런 투명한 느낌이 아니라 꽃 느낌 재질이 약간 딱딱해지고 너무 고체적인 느낌이 나기 십상인데요. 최대한 채도를 살려주는 한에서 어두운 색을 섞어주면은 꽃잎 특유의 그런 약간 반투명한 재질감이 잘 유지가 되게 됩니다. 옆쪽으로 돌아가 있는 꽃도 색 자체를 살짝 다른 색을 써준다는 느낌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붉은색에 푸른색과 노란색을 섞어가면서 채도 자체가 현저히 앞쪽에 나와 있는 꽃보다는 떨어져 있는, 그러면서 이제 붉은색 종류도 좀 다른 종류의 붉은색을 써줘서 같은 붉은색들의 꽃일지라도 좀 지루해지지 않게 다양한 붉은색의 느낌을 주기 위해 이런 색들을 썼습니다. 옆쪽으로 돌아가 있는 꽃 같은 경우는 이제 빛에 살짝 노출은 되어 있지만 또 크기가 크기도 하고 빛에서 오는 방향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위치했기 때문에 꽃 자체에서의 그런 채도와 명도 변화를 강조해주면은 조금 더 흥미로운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빛에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아주 제한적인 몇 부분만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들의 채도는 현저히 낮게 처리를 해주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용하고 있는 붉은색의 푸른색 계열과 약간의 노란색으로 채도를 많이 낮춘 상태에서 빛이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작은 부분들에는 채도가 많이 올라져 있는 밝은 노란색과 선명한 붉은색을 조금 더 추가해줘서 꽃 자체가 줄 수 있는 거리감 또한 강조를 해준 겁니다. 꽃잎들이 넓게 활짝 펴져 있기 때문에 꽃잎들을 하나하나 집중해서 다 그리다 보면은 한쪽 끝에서 반대편 끝에까지 꽃잎들이 같은 수준의 선명도와 밝음을 보이게 될 경우 꽃이 평면적으로 보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뒤쪽으로 돌아가 있는 꽃잎 같은 경우는 어둡고 조금 채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어두운 배경과의 경계면들도 좀 덜 선명하게 러프하게 남겨두면은 이게 뒤쪽으로 돌아갔다는 느낌이 남아있게 됩니다. 경계면들 같은 경우도 최대한 부드럽게 날카롭지 않게 유지를 해주면은 꽃잎 자체가 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재질감이 잘 남게 됩니다. 밑에 져 있는 그림자색들과 혹은 어두운 녹색들, 줄기에 있는 어두운 녹색들, 그리고 배경색들을 사용을 해서 뒷부분에 갈수록 꽃의 전체적인 형태를 수정을 해주고요. 밑에 녹색이 들어갈 때는 파란색과 노란색, 거기에 번트 시엔나나 혹은 붉은 계열의 색들을 섞어가면서 조금 튀지 않는 녹색을 만들어주면은 꽃으로부터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전체적인 색감에 잘 어울리는 녹색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혹여나 배경색이나 밑에 쓰여져 있는 그림자색에 꽃의 경계면 색들이 살짝 섞이거나 침범을 당해도 굳이 신경을 쓸 필요는 없는 게 오히려 그게 꽃 자체의 그런 경계면들을 부드럽게 처리해주고 돌아가는 느낌을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